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시험 제2회 모의 문제 중 네 번째 문제와 다섯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봅시다. 교재는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 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결산 분계를 하는 건데 결산 분계를 하는 문제는 총 7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하는 수동 결산이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결산 자료 입력에 자료를 넣고 전표 추가하는 자동 결산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수동 결산을 먼저 입력을 다 하고 나서 결산 자료 입력에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잘 지키시면은 문제를 수월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현금 가부적 원인을 조사한 결과 25만 원은 경기가구 주식회사에서 받은 이자를 누락한 거래이고 나머지는 기말 현재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자, 일단 경기가구의 25만 원이 이자입니다. 자, 이자를 받은 이자, 그리고 나머지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가부족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합계잔액시산표로 오세요. 결산 재무제표원의 합계잔액시산표 클릭. 12월 31일로 조회해주세요. 왜? 결산일에 조회하셔야 됩니다. 당좌자산 맨 밑에 보니까 현금 가부족이 마이너스예요. 차변에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는 건 대변에 기록돼야 될 게 차변에 기록된 거죠. 그래서 얘는 넘치는 과잉금이 되겠습니다. 부족액이 아니라 과잉액이에요. 30만 원이 현금이 넘쳐났으니까 그거를 밝혀봤더니 25만 원은 이자가 누락된 거고, 즉 받은 이자 수익이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은 그렇죠. 이익을 봤으니까 자비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 12월 31일 차변에 현금 과부족 갑니다. 대변에 있는 현금 가부족, 즉 차변에 마이너스 금액을 없애려면 그냥 차변에 정수로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30만 원 이렇게 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제로로 됩니다. 자, 차변의 현금 가부족 3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25만 원, 그리고 끝까지 원인을 못 밝혔어요. 그러니까 자비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잡이익 5만 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합계잔액시산표 한번 볼까요? 자, 합계잔액시산표 오셔서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현금 가부족이 몽땅 다 정리된 게 보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변의 현금 가부족 3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25만 원, 대변의 자비익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기말 현재 이자 수익증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자 수익증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 포함.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동 결산 하시는 거죠. 이자 수익증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환을 받으면 제가 되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뭘로 정리해요? 선수 수익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수익을 그만큼 줄여주세요. 자, 이자 수익 줄여주시고 50만 원만큼 줄여주시고 대변에 부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부채로 설정하는 게 선수 수익이죠. 미리 받은 수익이다. 50만 원. 기간이 경과됐으면 수익으로 잡으면 돼요. 그런데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미리 받은 수익인 선수 수익 부채로 정리합니다. 자, 3번. 제2기 확정 신고. 자, 2기 확정 신고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다. 자, 2기 확정은 언제부터 언제죠? 10월부터 12월입니다. 왜?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죠. 그래서 2기 확정이니까 4, 4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 모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여셔서 10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하시고요. 세로 블록이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수정된 게 있으면 네, 적용돼서 불러 올릴 수 있으니까요. 자, 세로 블록이를 했더니 매출세 645만 원이고 매입세가 100만 원이고 여기 차가감 27번에 납부할 세금이 545만 원입니다. 자, 매출세가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되겠고요. 매입세가 부가가치세 대급금. 그리고 납부세액이 12월 31일 날 납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세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오셔서 대변에 있던 부가가치세를 없애려면 차변으로 오죠. 자, 그래서 차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컨트롤 V 대변에 차변에 있던 또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없애줘야 되니까 대변으로 보냅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시 열어서 매입세 복사해 갖고 오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대변에 미지급 세금 545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545만 원과 맞으면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545만 원 이렇게 해서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정리해 봤습니다. 네 번째, 5월 1일 1년분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 보험료에 대한 경과분을 정리하다. 단, 월할 계산한다. 경과분을 정리한다? 그럼 우리 회사가 자산 처리했나? 5월 1일자 전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5월 1일 여세요. 선급 비용으로 정리를 했네요. 즉 자산 처리했습니다. 자산 처리했으니까 올해 2020년도 분만큼만 어떻게 해요?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즉 보험료 계정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다시 오세요. 차변에 보험료 가겠습니다.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예요. 금액란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계산기 열입니다. 자, 계산기를 열어서 금액은 금액 잊어버렸어요. 얼마였죠? 저 다시 가서 볼래요. 5월 1일 60만 원이네요. 이걸 까먹었네. 그죠? 자, 12월 31일 다시 가서 여러분은 메모를 꼭 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 821번 보험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60만 원 치세요. 자, 월할 계산한다니까 1년은 몇 개월이에요? 12개월이죠? 자, 나누기 F는 12. 그 중에 올해 즉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총 몇 개월일까요? 5, 6, 7, 8, 9, 10, 11, 12. 8개월치입니다. 그래서 8개월치만큼만 비용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로 바꾸셔야 돼요. 곱하기 8. 그랬더니 40만 원만큼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20만 원, 즉 4개월치는 내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적용. 대변에 선급비용 그만큼 줄여줘야 되죠. 자, 선급비용 줄여주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보험료 40만 원, 대변에 선급비용 40만 원. 그래서 몇 개월치? 8개월치의 보험료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얘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동 결산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몇 문제 풀었어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네 문제 풀었으니까 다 풀었네요. 그러면 이제 자동 결산 할게요. 모든 비유동 자산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다 하셔야 됩니다. 전체 메뉴 클릭. 자동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어야 되는 메뉴가 있었죠. 결산 자료 입력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열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상품 매출 원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하는 결산 자료 입력을 열어놓고 이제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고정자산 등록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클릭해 주세요. 안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 고정자산에 감가상각비를 다 넣어야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세서는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유형자산 총괄 쪽으로 가겠습니다. 마구 엔터 해주시면 보유하고 있는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단기 상각비, 즉 올해 상각하는 비용은 이 금액입니다. 그럼 건물의 단기 상각비인 2,500만 원에 컨트롤 C 하세요. 컨트롤 C. 자, 복사했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 여셔서 너무 확 내리지 마시고요. 판매 관리비 미칩니다. 그래서 살짝 내리세요. 살짝 내리시면 판매 관리비 밑에 있는 감가상각비 건물란을 클릭해주세요. 컨트롤 V 이렇게 2,500만 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도 있대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에 차량 운반구 1,849만 1,000원입니다. 자, 컨트롤 C 결산 자료 입력에 차량 운반구란에 컨트롤 V. 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클릭해서 비품도 있습니다. 있는 거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결산 자료 입력에 비품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유형 자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형 자산을 확인해 볼게요.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무형 자산 총괄에 오셔서 엔터 해보세요. 그랬더니 없대요. 우리 회사는 무형 자산은 없습니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있다. 그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했습니다. 6번.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를 대손충당금 보충법 설정하다. 자, 채권 잔액에 대해서 1%고 보충법입니다. 공식이 어떻게 되죠? 채권 잔액 곱하기 설정률인 1%를 곱합니다. 곱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서 설정하는 게 보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매출채권 잔액을 외상매출금 따로 받으러 오면 따로따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대손충당금 계정 과목이 서로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채권 잔액을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한다. 자, 합계잔액산표 오세요. 합계잔액산표 12월 31일 조회 버튼 한 번 더 누르시고 외상매출금 란에 잔액란에 오른쪽 마우스 누를 건데 지금 1억 7,039만 원입니다. 오른쪽 계산기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1억 7,039만 원이 보입니다. 곱하기 설정률 1%니까 0.01입니다. 여러분, 대손충당금 잔액이 50만 원이 있어요. 이 50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죠. 네. 자, S 50만 원 빼주세요. 그랬더니 120만 3,900원만큼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산기를 이렇게 열어 놓으신 상태에서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열리고 계산기는 따라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가상각비 했었죠? 그 바로 밑에 대손상각인 외상매출금란에 커저를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 120만 3,900원, 즉 계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을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입력하셨나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면 계산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종료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받으러 옴 하러 갈 거예요. 자, 합계잔액시산표 클릭.
받으러 온 2,04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네요. 그러면 공 2개 지우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네. 결산자료 입력에 갖다 붙여놓고 공 2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지우실 때 공 3개 지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 꼭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4,000원 설정했어요. 7번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입선출법이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이제 알아보려면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을 판매할 때 뭘 이용했어요? 출고 입력과 입고 입력을 입력했었죠. 그래서 재고자산 수불부에 계속 이렇게 누적돼서 수불부가 작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불부를 마감하시고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자, 물류관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물류관리, 재고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마구 엔터 해주세요. 마구 엔터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품목을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날짜를 치시다가 잘못 치시면 덜 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 하세요.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엔터 하시고 기능 모음을 열어서 평가 방법 쪽을 열겠습니다. 그랬더니 상품 선입선출법 되어 있죠? 자, 적용. 마감 누르시고 만약에 마감에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건건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뭐 건별로 할 필요 없잖아요. 일괄 마감 하겠습니다. 일괄 마감 확인.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되면 여라고 표시가 되고요. 마감이 안 되면 부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부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거래한 내역이 없다. 그럼 무라고도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인만 하세요. 자, 의자 마감됐죠? 다 마감됐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 재고 금액을 다 더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재고자산 명세서. 전체 메뉴에 재고자산 명세서. 재고자산 명세서는 항상 마감이 되어 있어야지만 보입니다. 자, 12월로 줘야겠습니다. 엔터, 엔터, 엔터. 그러면 식탁에 3개 재고금액과 의자 2개, 소파, 테이블의 재고금액이 다 몽땅 더해서 1억 2,577만 5천원의 재고금액이 떴습니다. 자, 복사하세요.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상단으로 올리십시오. 자, 상품 매출원가 10번 란에 기말상품 재고액 란에다 컨트롤 V. 그랬더니 상품 매출원가는 1억 1,553만 8,500원이네요. 자, 여기에 기록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 수동 결산도 다 했고 자동 결산도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전표 추가. 맞습니다. 전표 추가. 예. 확인.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자, 회계 모듈로 오세요.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왜냐하면 우리가 물류 관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항상 모듈을 변경시켜서 열어주셔야 에러가 안 뜹니다. 자, 확인.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상품 매출원가 들어온 거 확인하시고 감가상각비 대손 충당금 들어온 거 꼭 확인하세요. 채점은 여기서 합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채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입력합니다. 여기서 채점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가 들어온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 문제를 다 맞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장부를 마감하도록 할게요. 장부를 마감하는 이유는 재무제표를 완성을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지금 5번째 문제에 조회 문제가 있어요. 조회 문제에서 에러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오고 전표 추가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메뉴 손익계산서부터 맡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12월 들어가셔서 당기순이익 확인하시고 전체 메뉴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저장된 거 부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손익 대체분계를 일으키셔야 에러 메시지가 안 떠요. 왜? 수익과 비용은 내년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익, 즉 집합손익 계정에 다 넣어야 됩니다. 요게 전표 추가입니다. 전표 추가 한번 누르시고 확인. 일반 전표에 오셔서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대체 붕괴가 일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에 재무상태표를 클릭하면 에러 메시지가 안 뜹니다. 안 떴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즉 결산 정리 붕괴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교재는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장부조회 문제인데 장부조회 문제는 총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각 2점씩이에요. 2점씩이어도 점수 높은 거니까 틀리지 않도록 얘는 조회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자, 5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자, 번호 순서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체크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숫자만 인식한다라는 거죠. 컴마, 그 다음에 뭐 한글로 개수, 영문으로 EA 뭐 이런 거 다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숫자만 입력한다라는 거. 아, 소수점은 인정됩니다. 왜? 몇 %입니까? 라고 했을 때 소수점 2자리까지 구하라. 그러면 점 2자리까지 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점은 인정하지만 컴마나 뭐 원, 한글로 쓰는 거, 영문으로 쓰는 거 이런 거 다 안 돼요. 그래서 숫자로만 기록하세요. 자, 1번. 6월 30일 현재 의자의 재고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재고액을 물어봤습니다. 재고액은 마감을 해봐야지만 알죠? 물류관리 쪽으로 오셔서 자, 지금 있는 거 모두 닫겠습니다. 저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물류관리의 재고자산 수급부 한번 열게요. 자, 1월부터 6월까지 열겠습니다. 의자만 열어볼까요? 그랬더니 재고 금액, 재고액이 1,505개입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마감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감을 누르면 어떻게 뜨냐?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왜? 우리가 12월에 이미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오류가 뜹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잘 따라하세요. 자, 1월부터 12월로 조회하겠습니다. 의자만 하세요. 다른 거 건들지 마시고. 자, 의자. 요 마감을 풀 겁니다. 자, 마감 취소. 그러면 이렇게 마감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에 재고액을 물어봤으니까 6월로 조회합니다. 6월로 조회해서 1,505개를 확인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마감. 그랬더니 2개 더한 금액이죠. 그래서 4,357만 5천원입니다. 이걸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물류관리의 재고자산 명세서. 자, 6월달로 조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자에 자산별 합계인 4,357만 5천원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답을 하시고 나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결산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수불부에 오셔서 다시 얘를 조회하시고 마감 취소해 주시고요. 12월로 조회해 주세요. 12월로 마감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되셨나요? 그래서 재고액을 볼 때는 마감을 풀었다가 다시 마감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산이 끝난 거죠. 그래서 6월 30일에 현재 의자의 재고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7월부터 12월까지 소진가구 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회수한 거라는 건 받은 거죠. 그래서 원래 외상매출금은 자산입니다. 차변에 발생되고 회수가 되면 대변으로 가죠. 그래서 대변 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 거래처 원장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죠. 자, 외상매출금. 여러분이 거래처를 소진가구만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다 놓으신 다음 소진가구의 대변 금액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다? 네, 그럼 소진가구 하셔도 돼요. 소진가구, 소진가구. 이렇게 해서 대변에 500만 원이 답이네요. 자, 500만 원. 세 번째, 10월부터 12월까지 외상매입금에 대한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10월부터 12월. 계정별 원장 가셔도 되고요. 저는 1월계표에서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1월계표. 월로 오셔서 10월부터 12월까지 조회하시고 외상매입금 지급액이니까 외상매입금 부채 쪽에 지급액이라는 건 갚은 돈이죠. 그래서 차변금액인 1000만 원이 되겠네요. 여기는 발생된 거. 1100만 원은 발생된 거. 얘는 지급한 거. 그래서 답은 1000만 원. 계정별 원장 가시면 10월 거, 11월 거, 12월 거 다 더하시면 됩니다. 차변금액. 자, 4번. 7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중간에 뚝뚝 잘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1월계표가 제일 좋습니다. 11월까지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월계표 지금 열려 있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금액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55만 원. 요 금액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현금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80만 원. 여기 현금란이죠. 즉 판매비와 관리비 중 현금으로 지출한 건 180만 원. 대체로 한 건 275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455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5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기타 비용은 얼마입니까? 자, KIFRS 포괄손익계산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제표 세 번째 포괄손익계산서 여세요. 자, 12월 그리고 기타 비용을 물어봤죠? 자,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기타 비용. 기타 비용은 50만 원입니다. 약간 계정 과목의 그 항목들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KIFRS 포괄손익 계산서 열어라. 그러면 그거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만 원. 6번.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납입자본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입니다. 12월. 납입자본이니까 자본금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자본금 쪽으로 오니까 납입자본. 오구 3억 5천입니다. 3억 5천.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장부조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